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기본 작업이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이제 셀서식을 적용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서식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풀어보자고요. 우리 1번 문제가 기본 작업 1번 이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그림이 우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이제 키워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시트에 보게 되면 이제 A의 1번 셀에는 이 제목은 이제 써져 있어요. 이 제목만 써져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제목을 쭉 이제 입력해주고 이 위로 올라가서 요거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번호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건물명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파일명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데이터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소재지 얘는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평수는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약자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약금액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만 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봤을 때 1001번이다. 그 다음에 1002번이다. 1003번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세 개 데이터는 우리가 채우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건물 명도 봐도 대화 2015다. 대화 2025다. 대화 2035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것도 이제 번호가 연속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우리가 채우기 핸들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돼요. 파일명 같은 경우에도 끝자리만 다르죠. 그러면 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이 서울 강남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서울 강북이죠. 그러면 서울 강남이다. 요거 이제 하나 입력해 놓고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강북 요거 이제 입력해 놓고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돼요. 그리고 계약 금액을 봐도 13,000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두 개죠. 그럼 요거 이제 하나 써놓고 우리가 복사를 해도 되는 거고 그 밑에 거 11,000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입력하는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복사를 하든 채우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만 그냥 입력이 되게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뜨죠. 이렇게 뜨면 우리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번호부터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칸에다 번호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건물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소재지 입력하고 오른쪽 평수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금액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단위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1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에 이제 4번 셀로 이동한 다음에 1001 이렇게 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요걸 이제 내가 채우기를 할 때는 지금처럼 1001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채우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가 그냥 복사가 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게 만들 때는 그때는 이제 숫자만 지금처럼 이렇게 써 있을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1011, 그 다음에 엔터, 1021, 엔터, 1022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명도 밑에서부터 이제 입력하자고요. 고려 602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위에도 고려 601호죠. 해서 601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련 101호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대화 2035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위로 우리가 또 채우기 좀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 입력해 놓고 채우기를 쭉쭉쭉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자와 숫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만 해주면 돼요. 아까 여기서는 숫자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제 채우기를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문자고 숫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하나만 입력해주고 위쪽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이요. 파일명은 이제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바꾸고 DA-10001 이렇게 이제 입력 하나 해놓고 이것도 이제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얘도 이제 문자랑 숫자랑 섞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채우기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라고 쓰고 빼기 쓰고 10003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B 빼기 10011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울 한 칸 띄고 강북이요.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 조심해야죠. 그리고 요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서울 한 칸 띄고 강남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얘는 이제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를 해도 되고 채우기를 그냥 해도 돼요. 채우기 해도 얘는 이제 늘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사가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수요. 평수 21, 21, 45, 18, 31, 31 이렇게 숫자를 빨리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복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요. 계약자는 이제 정찬후다. 엔터. 그 다음에 나도명. 엔터. 이범수. 엔터. 강남구. 엔터. 그 다음에 진달호. 엔터. 정영근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요. 금액을 쓸 때도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천단위 구분기호는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000 이렇게만 써주면 지가 알아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요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입력해주고 그 위에 13000, 13000원이죠. 그래서 13000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하든 채우기를 하든 뭐라든 간에 그냥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그렇게 입력이 되게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A3에서 A4번 그랬습니다. A3, 4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3에서 B의 4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3에서 H의 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C의 3에서 우리 H3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 개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셀을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있어야죠.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하고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쭉쭉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했으면 이제 컨트롤 키 손 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영역 싹 다 이제 지정하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랬으니까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칸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한 칸으로 전부 다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C의 4번에서 H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중간이다, 기말이다, 추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이 제목들이요. 이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지정할 때는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C의 4번에서 H4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굵게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색이요.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중에서 우리가 노란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노랑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클릭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제목에 이제 문자열이 있대요. 제목에 지금 우리 문자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글씨가 써져 있죠. 이 문자열 양쪽에 그랬습니다. 양쪽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맨 앞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특수문자 요 기호를 삽입을 하래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특수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일단은 A의 1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A의 1번 셀 그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제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음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 이런 특수 문자들은 대부분 이제 미음에 들어있는 게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음 누르고요. 우리가 한자 키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는데 이 미음에는 특수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버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미음이라는 이 글자에 들어있는 특수 문자들이 쫙 나타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까만색 크로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때 또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앞에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문자열 양쪽에다가 특수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삽입해 주면 돼요. 그때 어차피 앞에다가 쓴 이 특수 문자나 뒤에다 쓴 특수 문자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맨 앞에 거 요거 이제 하나 추가시켜주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라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지금 요 두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글자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성적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한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해당하는 한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첫 번째 거죠. 요 첫 번째 거 이거 선택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환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적하고 요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C의 3번 셀에 그랬습니다. C의 3번 셀이다. 그럼 지금 요 셀, 성적이라고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에다가 2022 학년도 1학기라는 이 메모를 삽입한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메모부터 삽입 좀 하자고요. 우리가 메모를 삽입할 때는 해당 셀을 먼저 찍어주고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메모 삽입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가 짜잔하고 들어가고요.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우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 글씨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해서 2022 학년도 한간 띄고 1학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가 삽입한 이 메모는 내가 다른 셀을 이제 찍어버리면 지금처럼 메모가 숨어버린다고요. 근데 내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C의 1번 셀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메모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근데 얘는 이제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C의 1번 셀에다가 메모를 집어넣었으니까 C의 1번 셀에 다시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어요. 요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상관없이 메모가 항상 이렇게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메모 서식이요. 메모 서식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이 메모 서식에서 맞춤은 이제 자동 크기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굴림체로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채우기 색은 우리 표준색 주황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 집어넣은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메모 서식으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 서식 창이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글꼴이라는 요 탭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글꼴이란 탭 글꼴만 변경시킬 게 아니라 맞춤도 바꿔야 되고요. 채우기 색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 메모 서식에 잘못 들어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 서식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여기 보세요. 메모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여기서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글꼴이란 탭 요 딱 하나만 뜬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요 메모 테두리 있죠. 테두리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메모 서식 다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탭들로 구성된 그런 메모 서식이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글꼴하고 먼저 글꼴의 탭이 뜨니까 이제 글꼴 먼저 변경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굴림체 12포인트 그걸 이제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2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포인트다 굴림체다 요 두 가지 요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글꼴 스타일이 굵게로 되어 있네. 이거는 문제 없는데. 그리고 이거를 보통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꼴 스타일은 원래 이게 설정이 돼 있던 거죠. 원래 그렇게 설정돼 있던 거죠. 우리가 수정을 하면 안 되고요. 문제 시킨 것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꼴에 대해서 다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을 이제 자동 크기 그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맞춤형 탭이 따로 있습니다. 요 맞춤형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 자동 크기하고 있어요.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동 크기라는 게 뭘 얘기하냐? 내가 지금 작성한 그 내용은 요 한 줄밖에 없는데 메모가 지금 이만하게 작성됐죠? 불필요하게 이제 크게 작성이 됐으니까 내가 입력한 그 내용, 그 메모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메모 크기를 조정을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크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내가 입력한 그 내용에 맞게 이제 메모 크기가 자동으로 이제 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만 이제 지정해주면 되겠죠. 여기 위에 보게 되면 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채우기라는 탭은 없어요. 채우기가 우리가 색깔을 바꿀 거예요. 해서 색 및 선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면 맨 위에 이제 채우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주황색 그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찍어주면 색깔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얘를 찍어보면 황갈색이래요. 그 위에 거는요 황금색이래요. 그 위에 거는 연한 주황이래요. 그 위에 거는요 주황이래요. 그래서 표준색 주황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황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글꼴 모양과 크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해서 우리가 자동 크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그 내용에 맞게 메모 크기가 이렇게 이제 크기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깔은 이제 표준색 주황색 그걸로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좀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H15번 셀이 있대요. H15번 셀이다. 그럼 지금 여기 기본 점수 10점, 10이라는 요 값이 들어가 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셀을 뭘 하래요? 복사를 하래요. 복사를 해서 우리 합계 G의 5번부터 G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연산 더하기 이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셀을 H15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 누르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G의 5번부터 G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뭘 이용하래요? 연산 더하기 기능 그거 이제 이용하래요. 그럼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연산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산 더하기 기능 그럼 이제 더하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더하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누를 거예요. 아직 확인 안 눌렀어요. 확인 누르기 전에는 87이다 70이다 80이다 요거 세 개만 보자고요. 87, 70, 80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10점씩 다 더해져서 붙여넣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97이다, 80이다, 9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3에서 H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이다. 그럼 지금 요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H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테두리 적용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두리 여기서 이제 변경을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번부터 H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4번에서 H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의 아래쪽은 이중실선을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셀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잘하고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이 얘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해서 아래쪽에다 해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우리 테두리에 들어와서 이중실선 선택해주고 아래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5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A4번부터 G12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4번이다. 그러면 권유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G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필기 점수가 있대요. 그 필기 점수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점수가 90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밑줄에 이제 이중실선,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90점 미만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는 채우기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적용시키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규칙 유형을 읽어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을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서식 지정해라. 하나는 또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서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기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이냐 아니면 90점 미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식이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각각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할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이 스타일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규칙을 이제 만들 거니까 새 규칙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위쪽에 보면은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걸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지금 이런 서식을 내가 적용을 시키든 이런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키든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셀 주소 특정 영역을 내가 범위를 지정하거나 특정 셀을 찍었을 때 그 주소는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필기 시험 점수 중에서 첫 번째 셀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셀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열 머리글, 행 머리글 전부 다 이제 달러 기호가 붙는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금 이곳에서 찍은 이 필기 점수가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90점 이상이라면 그때 어떤 서식을 적용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서식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밑줄은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줄 이중실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기울린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0점 이상인 그 점수들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 실선 그리고 기울린 꼴 그게 이제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만들 거니까 또다시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고 세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수식 두 번째 조건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필기 시험 점수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가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뭐예요? 90점 미만일 때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지정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기 시험 점수를 찍었으니까 짝다 90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식만 지정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서식이요. 서식 버튼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 채우기색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한 파랑을 이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한 파란색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무늬색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색을 땅 하고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상표가 뜨는데 그 중에서 요거 이제 찍어볼게요. 요거 이제 갖다 대보니까 파랑이라고 떴죠. 그 왼쪽 거요. 그 왼쪽 거 찍어보니까 연한 파랑이요. 그럼 연한 파랑이 요 자리에 요 위치에 이제 있다는 거요. 요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위치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0점 미만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4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면 A3번에서 A1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해서 나타내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구분돼 있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때 장문 등수라는 그 열은 제외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장문 등수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 거지 다 전부 다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3번부터 시작해서 A14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그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요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하고 3단계 중 1단계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구분돼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분기호로 분리됨.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탭에는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고요. 그때 이제 쉼표로 이제 구분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쉼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원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쉼표를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칸으로 전부 다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이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다, 단문 점수다, 그 다음에 장문 점수다, 문서 작성이다, 태도 점수다, 총점이다, 장문 등수다, 문서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문 등수라는 그 열은 이제 제외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 등수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열 우리 장문 등수라는 열을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위쪽에 이제 열 건너뛰임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셀들마다 각각의 이제 열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문 등수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장문 등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셀 서식 그리고 우리 조건부 서식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 이렇게 이제 네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느껴진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요 기본 작업 문제, 요 네 문제 쭉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